안녕하세요. 이번 인공지능 수학 챕터 2-1을 발표할 김예나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4 그래프 그리기, 2-5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2-6 초등함수와 합성함수의 미분, 그리고 곱의 법칙, 2-7 특수함수의 미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수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한눈에 보기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에 필요한 개념을 배우기에 앞서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는 말 그대로 물체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속도는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위치를 시간 t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에서 시간 t로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즉,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를 그리기에 필요한 개념인 극대값과 극소값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극대값은 그래프에서 가장 볼록한 지점이고 극소값은 그래프에서 가장 오목한 지점입니다. 또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지점은 그 지점에서 앞뒤의 미분계수 값이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선 증간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간표란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 함수의 증가와 감소, 변곡점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그림은 시간에 대한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들을 증간표로 나타내보면 이러한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간표에 그려져 있는 이 화살표들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fx를 한번 미분하여 해당 구간에 위치하는 값이 0보다 크면 증가 상태, 즉 위로 솟아오른 화살표를 증간표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해당 구간에 위치하는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 상태, 즉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증간표에 표시해줍니다. 변곡점을 알기 위해선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합니다. 곡선 fx가 0보다 크면 곡선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합니다. 위의 증간표를 보면 가속도 값, 즉 두 번 미분한 값도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변곡 표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증간표를 작성하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미분이 꼭 필요합니다. 함수 fx를 미분하고 그 미분한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fx를 미분했을 때 fx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냅니다. 함수 fx를 증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증간표를 이용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0, y는 4가 되기 전까지의 그래프 개형은 위로 솟아오르는 개형이고 x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내려가는 개형이다가 x가 2를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솟아오르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극점이나 구간의 양극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값은 한 번 미분한 값이 0일 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증간표에선 최소값이 극점인 사이고 최대값은 끝단의 85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끝단의 값이 최대값이었지만 보통은 극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미분이 필요합니다. gx 함수를 미분해주면 이러한 값이 나오고 미분한 함수 g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증간표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간표를 바탕으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함수와 합성함수의 미분, 그리고 곱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함수란 지금까지 다루었던 역함수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등을 통틀으는 단어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복잡한데 어떻게 미분을 할까요? 이러한 복잡한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선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초등함수의 미분 공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공식들을 미리 외워서 사용하면 손쉽게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각함수 미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미분을 할 때마다 서로 뒤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코사인 함수를 미분할 때는 은영의 부호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4번을 미분하고 나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선 더욱 복잡한 함수들이 많이 등장하므로 도움이 될 만한 공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수가 한 개인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임의의 식을 끼워 넣어서 푸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기 위해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3x-4의 50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문제입니다. 3x-4를 u라고 치환하고 연쇄법칙을 적용합니다. u로 치환한 함수를 미분해줍니다. 그 다음 연쇄법칙에 의해 u로 치환한 함수 3x-4를 또 미분해줍니다. 미분된 값들을 계산해주고 u로 치환한 함수인 3x-4를 다시 원래대로 표기해주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1의 2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세제곱인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3x 플러스 1은 u로 치환해주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v로 치환하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u를 미분해주고 거기다가 연쇄법칙을 이해 u였던 값 3x 플러스 1을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v도 미분해주고 연쇄법칙을 적용해줍니다. u와 v로 치환했던 식을 다시 원래대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을 풀어서 정리해줍니다. 문제에서 x에 대해 미분하라 했으므로 y는 상수 취급을 해줘서 표기해줍니다. 곱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쉽게 설명하자면 곱해져 있는 두 함수 fx와 gx를 먼저 fx를 미분한 값과 gx 함수를 곱해주고 fx 함수와 gx 함수를 미분한 값을 곱해주어서 더해주는 법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는 x 곱하기 2x의 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문제입니다. 곱의 법칙에 의해 fx는 x, gx는 2x제곱이라고 하면 미분을 하면 이러한 값이 나오고 식을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sin x 플러스 코사인 x를 미분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sin x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x 함수가 되고 코사인 x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함수가 되므로 함수 fx를 미분한 값은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입니다.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 1 플러스 exp a 마이너스 x분의 1을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exp 마이너스 x 함수는 자연상수 2에 대한 지수함수를 의미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fx를 분해합니다. a-x는 v로 치환해주고 1 플러스 expv는 u로 치환해줍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u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u의 마이너스 1제곱을 미리 미분해줍니다.
미분한 값을 정리해주고 치환했던 값을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미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함수의 미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연습 문제에서 미분했던 함수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중 하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한 값을 형변환하여 자기 자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변환을 하기 위해 분자 뒤에 플러스 a-a를 추가해 줍니다. 플러스 a-a를 계산하면 0이기 때문에 추가해줘도 함수의 값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값을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주면 이러한 모양이 되고 시그모이드 함수와 같은 부분이 보이므로 시그모이드 함수로 치환해 줍니다. 그러면 미분한 값을 자기 자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두 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시그모이드 함수는 fx로 치환해 줍니다. 방금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값을 형변화시킨 함수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두 번 미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fx로 치환한 값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 번 미분하여 형변화한 값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곱의 법칙에 의해 미분을 합니다. 위의 식을 보기 쉽게 정리해줍니다. fx로 치환한 값을 다시 원래대로 표기합니다. 식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한 값을 가지고 증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a가 1일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표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표준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한 그래프입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준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했을 때의 최대값이 0.25입니다. 렐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렐로 함수란 신경망의 표현량을 높일 때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의 일종입니다. 렐로 함수의 공식입니다.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렐로 함수는 보기에 매우 단순해 보이는 비성형 함수인데 신경망의 표현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이 함수는 미분했을 때의 최대값이 1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표준 시그모이드 함수와 렐로 함수를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신경망에서 가중치의 조정량은 오차값을 가중치로 편미분한 것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 함수도 미분해서 사용합니다. 미분한 표준 시그모이드 함수의 최대값은 0.25입니다. 하지만 신경망의 계층이 많아질수록 오차역 전파법에서 오차가 전파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렐로 함수를 사용합니다. 렐로 함수를 미분하면 0 아니면 1의 값만 가집니다. 이 특징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